예,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회의원 약자의 힘 청라 1, 2, 3동 거망 경서동 연희동 지역구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평소 같았으면 아마 지금 댁에서 편하게 좀 쉬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오셔가지고 또 저의 활동들, 우리 시고위원들의 활동들 이렇게 좀 경청하시러 오신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한 20여 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의 저희의 활동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마도 뭐 충분하진 않을 겁니다.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자리뿐만이 아니고 기간에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긴밀하게 좀 소통하면서 저희 활동들 많이 알려내고 또 부족한 부분들 의견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죠? 그럼 거기서 해주세요. 네. 처음부터. 예,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선거 때도 약속드렸던 부분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 산적한 현안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는 역할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숙명이자 책무인 우리 지역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고민과 또 현안들 풀어가는 부분들이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늘 해왔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간에 제가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고민들,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려고 환경노동위원회 지원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상임위 이외에 조금 초선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버거울 수 있는 당의 법률위원장이라는 역할을 국회에 입성하면서부터 좀 맡았습니다. 법률가 출신이긴 하지만 당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나 생리,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어색한 마당에 당 법률위원장을 좀 제안을 받고 좀 망설였었습니다. 근데 판사나 검사나 출신이 아닌 재야 법조인 출신의 법률위원장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당의 요청에 부름을 받고 법률위원장을 맡아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1기 법률위원장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면서 다시 법률위원장을 유임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중앙 의정활동의 두 축은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기간에 제가 꾸준히 해왔었던 상임위 활동과 환경노동의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한 축이고요. 두 번째 의정활동의 한 축은 당 법률위원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활동들은 언론을 통해서든 또 소식을 통해서든 뭐 들으신 바도 있겠으나 지금 대한민국의 아주 중차대한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인구위기 그리고 변화되는 산업 전환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거냐라고 하는 핵심적인 과제와 관련된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현안 문제는 현안 문제대로 또는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것대로 이러저러한 입법 발의라든지 그 현안 활동을 통해서 좀 대응을 해왔고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응축적으로 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환노위뿐만이 아니고 저희 국회 내에서 우리 보좌진들의 수고를 통해서
가장 많은 언론 보도를 이렇게 좀 만들어내고 또 양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질적으로도 구체적인 국정의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그 개선, 대안까지 좀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관들이나 부처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국회의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당 법률위원장이라는 것은 당의 법률적 여러 가지 업무들을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사실 당 법률위원장이 평소 같으면 그렇게 많은 역할들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많은 역할들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그 상황이 여러 가지 뭐 당 상황이든 대한민국 상황이든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면은 초비상 상황이고 이런 국면에서 법률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법률적 대응 또 저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응 법적 공격에 대한 방어 이런 부분들을 총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당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인데 요 몇 달간은 제가 다시 과거로 그 법률가로 돌아간 것처럼 고소고발 여러 가지 어떤 법률 검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챙겨보고 있는 마당이고요. 당의 법률국이 있고 법률국에서 여러 가지 법률 당직자들이 이렇게 하는 업무들을 제가 하나하나 총괄하면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법률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법률 대응의 두 축은 현 시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윤석열에 대한 수사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법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가장 그 두 개의 축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대응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두 가지 과제가 그리고 저의 두 가지 법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미 개시가 됐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어떤 그 분명한 태도는 신속하게 이 사건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국회 탄핵 소추단의 일원으로 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재판을 가서 제가 재판을 직접 방청을 해보고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이 재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든 법리적인 측면이든 분명한 지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대통령의 공백을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 또한 분명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탄핵 심판은 이런 궤도를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종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말 3초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 안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형사처벌 수사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말 붕괴시킬 정도의 행태로 지저분한 행태로 일관한 윤석열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고 향후에 이런 계엄 선포나 내란 행위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남겨야 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탄핵 심판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수사 과정과 엄중한 처벌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체포를 통해서 일정한 궤도에 올랐고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 그리고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나온다면 수사 과정 또한 일정한 궤도에 오르고 이 부분들을 특검을 통해서 신속하고 가감없는 엄중한 수사와 처벌로 이 부분들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최고위원들과 함께 당 지도부와 함께 상의하고 요청을 받아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선으로서 좀 버거운 면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시기에 이 부분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대한민국의 오점일 뿐만이 아니고 저 개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면이기 때문에 요새 조금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좀 버거운 면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어떤 책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잘 달려가고 있고 잘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중앙에서의 의정 활동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청라 1, 2, 3동 그리고 또 이외에 우리 지역구 주민분들이 오셨습니다. 주민분들이 또 가장 염두에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또 주민분들의 목소리, 현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 이후에 가장 처음 달려갔던 곳은 청라 IC 입구였습니다. 당선 인사 겸 달려갔던 첫 번째 장소가 청라 IC 입구였습니다. 왜? 선거 기간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청라 IC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징적으로 우선적으로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달려갔습니다. 청라 IC 문제가 어떤 건지는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간에 많은 국회의원들, 지자체, 부처 지혜도 모으고 의견도 모았습니다. 일정한 진전도 있었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관련된 기관 5개 기관을 다 불렀습니다. 국토교통부, 인천시, 서구, 그다음에 도시공사, 신공항 하이웨이 5개 기관 다 불러서 의원실에서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도 방문하고 인천시도 부르고 별도로 유정복 시장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올해 청라 IC 정체를 풀기 위해서 청라 IC에서 이 저희 지역에서 공항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이 진입로와 관련된 것은 그 지하 터널 밑으로 1차선인데 2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올해 안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항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이 진출로도 지금 현재는 하나인데 정서진로 방향, 즉 그 아라뱃길에 그 서해오도 회센터 앞에 이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하나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정체를 좀 푸는 이 착공도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관계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은 올해 하반기 정도로 착공이 예상이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가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년 상반기가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약속했던 올해 안 착공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잘 챙겨서 실제로 착공이 되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청라 IC의 진입로 확장과 진출로 신설만으로 충분하겠느냐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검단 경명로가 신설된 예정이고 그 하에서 그 검단 IC, 사실은 저 지역이 검암이기 때문에 검암 IC가 맞는데 명칭은 검단 IC로 되어 있습니다. 저 검단 IC가 신설이 되면 청라 IC 이전에 검단 IC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또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검단 IC와 꽃맥길을 연결하는 도로를 또 하나 신설 추진을 하게 되면 검암지구까지도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청라 IC의 진입로와 진출로 이 부분들을 좀 진척을 시키고 검단 IC가 신설이 되고 꽃매 도로까지 연결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지옥 같았던 청라 IC의 정체 분명히 조금은 풀릴 수 있겠다. 그러나 이걸로 모든 게 다 풀릴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헛되게 지금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마도 분산은 되겠지만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또 해결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나중에 거짓말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라 IC 문제는 이 정도로 좀 진척을 시켰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쉼없이 좀 달려온 결과입니다. 네. 두 번째, 청라 전기차 화재 정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지금 이 공간에도 우리 회장님 포함해서 관계 그 주민분들도 많이 와 계실 텐데요. 사실 저는 이 문제 8월 1일 날 사고 난 그날 아침에 바로 청라 2동 주민센터에 모여 계신 우리 주민분들, 입주자분들, 제대로 옷도 못 갖춰 입고 나오신 어르신들 이런 거 이제 목격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접하면서 이 문제를 푸는 제 머릿속에 딱 한 가지 관점은
주민분들은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 이런 문제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이 문제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피해 내역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의 여러 가지 트라우마 부분이라든지 이재민이 속출하는 부분이라든지 근 한 달 이상 제대로 된 복구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 이후에도 완전한 일상 복귀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 기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피해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가장 주요하게 이재민의 어떤 우리 주민분들의 좀 그 숙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좀 했었고요.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과 소통을 해서 하나은행 연수원에 100호실을 확보를 하고 또 한국은행 연수원을 또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하고 통화하면서 고마움도 표시를 했고요. 얼마 전에는 하나은행 이승열 행장 만나서 식사하면서 또 고마움 인사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기관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출을 해서 그나마 조금은 이런 부분들 숨통을 좀 틔웠고요. 저는 이 사안에서 가장 좀 분노스러웠던 지점은 벤츠코리아의 행태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매출을 일으키는 벤츠코리아가 실제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는 뒤로 빠지면서 꽁무니를 뺐습니다.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와서 설명하고 사과하고 대책 마련해라. 요구를 했고 출국 갔다는 사장도 출국 일정 그 중도에 들어와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년에 간담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하는 저런 간담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저 간담회가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정말 많은 공분들을 벤츠코리아 경영진들 상대로 얘기를 풀어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300만 유로, 약 45억 원 정도의 주민 지원 기금들을 마련을 좀 끌어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로 지금의 주민분들이 겪었던 고충이나 피해는 다 이게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국회의원인 나는 그리고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시구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생각, 내 가족과 같이 생각을 하고 이 문제 풀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좀 달려왔습니다. 지금 저 우리 입주자협회의 회장님도 계시는데요.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사실은 뭐 저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인천시, 서구 공무원분들, 우리 지자체 기관장님들 굉장히 고생들 같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에 계시는 주변 주민분들이 또 여러 가지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또 지역의 기업들도 많은 후원들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공동체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서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전기차 화재 3법이라는 법안도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기도 합니다. 예, 청라 시티타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에 10여 년, 10수년 동안의 수건 가재고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아있는 정말 아주 오랜 기간에 진척되지 않은 문제였는데 잘 진척이 되다가 서울항공청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왜? 항공로하고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다. 시티타워 완공됐을 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항공청 국토부의 책임이거든요. 10수년 동안 공문을 보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회신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이제 시공사를 마련을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마당에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서울항공청장을 불러서 몇 차례 질책을 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네들 책임이니까 해법 마련해라 라고 해서 용역 결과를 거쳐서 작년 연말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가 실제 경제청과 LH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 절차 부분들도 더 이상 장애 없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하고도 소통도 하고 역할도 해주시고 또 기관들 계속 만나고 우리 시구위원들 김기용 의원님 지역 주민들과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 우리 주민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런 말씀 다 드리지 못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뭐 비판적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었고 또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제가 기간에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라대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요. 단순히 다리 하나 명칭이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매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3연육교가 아마도 올해 이제 준공이 될 텐데요. 이 준공에 맞춰서 명칭이 결정돼야 되는데 명칭은 가장 적합한 명칭이 청라대교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일련의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진행을 하고 주민분들과 함께 그리고 제3연육교 명칭 관련 서명운동을 현재 진행 중인데 영종에서도 경쟁하고 있죠. 거기서 5천여 명의 서명 취합을 해서 이 제3연육교 명칭은 그 영종 관련 명칭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은 3,000명 정도지만 영종보다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100명씩 더 조직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는 온라인 서명이 취합이 되어야 영종보다 훨씬 공신력 있는 서명 결과다. 이러면서 힘이 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널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명운동을 통해서 우리 주민분들의 입장도 밝히고 또 이후에 이러저런 어떤 기획을 통해서 이걸 관철시키는 활동들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청라항역 소각장 이것도 오래된 이슈죠.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폐쇄 이전이라고 하는 방침과 기조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이 기조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폐쇄 이전을 하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구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조만간 3개의 입지로 압축이 되고 이 3개의 입지로 압축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구청 내에서의 이러저러한 절차, 행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 입지가 확정되면 그 입지에서 새로운 소각장 신설과 이전 작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작업들이 행정 절차와 또 신설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그런 시간이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라나 우리 지역이 환경 문제로 굉장히 좀 고충을 많이 받아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되는 공간은 우리 지역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챙겨가고 있습니다. 예, 1년에 예산 확보 노력들을 했었는데요. 작년 말에 국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특히 청라에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 그 중에서 7호선 문제인데 7호선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7호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예산 기반은 마련을 했습니다. 도로개설 예산 그리고 특교 예산과 관련해서 북청라대교 하부의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한 요구들도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주신 부분이 있고 또 CCTV 성능 개선을 통해서 안전한 거리 이런 문제들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마 이 외에도 예산 확보는 우리 의정보고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여기까지라고 하고요. 제가 얼마 했죠 시간? 20분 넘었습니까? 예, 20분이 넘었네요. 궁금하시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7호선 공사와 관련해서는 그 아시는 것처럼 청라국제도시역 공사구역에서의 지반 침하 문제가 이제 있었었고 그것 때문에 이 지반 침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좀 마련을 하는 연구 용역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연구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그것을 국토부에서 심의하는 중이고 그래서 그 지반 침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공사가 재개될 텐데 이 과정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된 27년 말까지 청라국제도시역까지 개통이 되기는 좀 어려운 그 실정일 것 같고요. 다만 그 509까지의 개통은 예정대로 27년 말까지 개통은 될 걸로 지금
인천시도 그렇게 잡고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509 이외에 스타필드역과 청라국제도시역 이 두 개는 아마도 29년 말 정도로 지금 인천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청라에서는 청라국제도시역까지 가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509까지 개통이 되면 2년 동안의 이 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509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의 이 구간에 일정한 뭐 셔틀버스라든지 다른 어떤 방편을 마련해서 좀 그 공백을 메꿔서 청라국제도시역 이용에 좀 편의를 증진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국제스케이트장은 지금 새로 당선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여러 가지 긴밀한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청라의 국제스케이트장이 좀 유치될 수 있도록 챙겨보는 거고요. 청라 4고는 예정대로 27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천 로봇랜드 그거 가보시면은 좀 부지가 횡한데 로봇타워만 있고 근데 얼마 전에 보고를 받기를 인천 로봇랜드도 이제 기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천 로봇랜드의 기반 공사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첨단 AI 산업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시설과 공간들이 마련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하나의 또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얼마 전에 신세계 스타필드 거기에 그 돔구장과 스타필드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는 그 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제였죠? 네, 어제 다녀왔고 신세계 측이랑 신세계 건설 측에서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 스타필드 쇼핑몰과 돔구장이 들어서면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좀 주문했습니다.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그리고 여러 가지 큰 진척이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역과의 상생에 중요한 좀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들어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 상인, 지역 상가와의 또 상생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지역과의 상생이라고 하는 점도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청라 아산병원도 지금 건축 허가까지 얼마 전에 경제청에서 났고요. 경제청 허가를 거쳐서 아마도 1, 4분기 정도면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 방침이 수도권의 대형 병상을 가지는 병원 그 건립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잘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법 개정도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전에 일정한 공사 정도가 진행이 되면 이걸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아마 청라 아산병원은 절차 진행을 좀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런 부분들 브레이크 걸지 않도록 중앙부처랑 또 잘 협의해서 챙겨보겠습니다. 하나은행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얼마 전에 하나은행 이승열 원래 은행장님이었는데 지금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으로 이제 승진을 하고 이제 은행장은 바뀌었습니다. 올 초에 바뀌었는데 얘기 나눠보니까 내년 그 1, 4분기 정도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헤드쿼터를 포함한 하나은행 계열사들이 옮겨올 것이다. 입주할 것이다. 입주를 하면 실제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건물 자체가 굉장한 이 건물 그 설계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격조 있는 건물이 좀 될 것 같은데 그 건물 내에 일정한 층수를 주민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주민분들에게 열려진 그런 공간으로 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챙길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에서. 그러면 아마 우리 서구에서 청라에서 이런 주민분들이 그 공간도 좀 많이 활용하고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은행 본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수 확대라든지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조금 길어졌는데 또 이렇게 자리가 이런 의정보고의 자리가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좀 길어지더라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정도 제가 작년 한 해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개괄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할까요? 고맙습니다.
한여름 인턴 시키고 많은 평가를 주시는 이영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